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할 수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KINX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KINX 관련된 주주님들이시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일정이겠죠. 여기 원래 이 과천 데이터 센터가 5월 달에 이렇게 완공이 끝나고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다, 시작할 것이다, 이런 전망이 있었다가, 뭐 전망이라기보단 이런 일정이었죠. 근데 이게 좀 연기가 되면서 8월 달로 밀렸던 요 사건을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이때 당시 유럽에서 수입을 해오는 요 자재들을 싣고 있는 이 선박이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인 이 중동발 리스크,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루트를 좀 돌아오게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8월 달로 밀렸었죠. 그래서 이때 지난달 지지난달 해가지고 이런 게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.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점점 8월 달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다시 한번 사람들 기대감과 이런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충분히 있거든요. 우선은 이 8월달에 오픈하는 과천 데이터 센터 자체가 기존 사이트에 비해서 약 2.5배에서 한 3배 정도 요 캐파가 커요. 그래서 이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, 요 분야 자체가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자 우위인 시장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좀 지속적인 주당 순이익인 EPS가 증가를 할 것이다. 언제까지?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지속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시장에선 좀 많이들 내다보고 있는 전망 추세예요. 근데 분명히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할 리스크 또한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런 부분 좀 나눠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좀 대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수혜가 될 것인가, 과연 악재가 될 것인가,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대를 할 수 있는 수혜 관련된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리스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중동발 리스크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가야 할 리스크다. 리스크 1번입니다, 이게. 자, 이게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지만 4월 19일,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?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 쭉 지속적으로 지수가 이탈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. 그게 바로 요거였죠. 이 이란 겨냥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 확전, 이 지속사가 이것도 더 이제 확정이 될 리스크가 있다. 이래서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. 그리고 그 이탈된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대표적으로 달러 뭐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시장 지수가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. 근데 이란에서 발표를 하죠. 미사일 공격 없었다. 그러니까 이 중동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이 리스크로 이탈했던 자금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, 그게 지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. 그러니까 요날 우리 4월 19일 날 아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. 지금 이제 이 중동 리스크 요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좀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이렇게 속보 하나로만 막 지수가 막 내려꽂다가 다시 반등하다가 이런 모습을 4월 19일 날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란의 이 공군기지에 별다른 피해 흔적이 없었다. 이게 바로 위성사진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 여러분 너무 웃긴 게 4월 19일 오후 1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요. 그 전까지 주식 증시는 쭉 빠지고 있고 이 유가는 쭉 오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방금 보셨던 요 이슈, 요 속보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쭉 빠지면서 안정화를 좀 어느 정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. 자, 그리고 원달러 환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4월 19일 날 오후 12시께 이 이전까지는 주식 증시가 쭉 빠지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 쭉 올랐어요. 근데 방금 저 속보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좀 안정화를, 달러 환율 또한 안정화를 찾아갔다. 자, 근데 그렇지만 좀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보시면요, 1379.7원 요거 절대 완벽한 안정화는 안 된 수치죠. 아직까지도 1,400원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물가 고환율 이런 리스크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 코스닥 지수 차트 보시면요, 여기 4월 19일자입니다. 이렇게 오전부터 쭉 증시가 밀리다가 저 속보 뜨고 나서부터 증시가 이렇게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이 주식시장에는 100%이 중동 리스크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다 반영된 건 아니다.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.
다음으로 보실 건 아무래도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 뭐 할 거 없이 얘네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이고 뭐 1,000억 달러 투입할 것이다.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향후 15년 동안 1,500달러, 하나로 20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. 이렇게 지금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AI 시대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 증설에 승부수를 걸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이 오라클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입니다. 요쪽에서 일본의 데이터 센터에 11조 원의 직접 진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나 우리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굉장히 좀 호재거리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막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런 이슈들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진작부터 다들 다 알고 계실 내용이었어요. 글로벌 IT 기업 데이터 센터 확장에 요 전력 수급이 굉장히 근심이다.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다. 요 내용들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건데 사실 사람들은 이런 쪽 관심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,000억 달러 데이터 센터 짓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1,500억 달러 투자를 한데 15년 동안 요런 이슈들에 좀 많이 묻혔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딱 보니까 전기가 부족한 거죠. 즉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.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 색깔이 전력 총 수요입니다. 수요. 그리고 이 하얀 색깔이 설비 용량이에요. 근데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기 바로 코앞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. 이 전력 자체가 많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크게 아무리 빵빵하게 지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 시설 못 돌리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좀 다시 한번 막 기사화가 막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KINX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딱 브레이크 제동이 걸린 거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동발 리스크와 좀 더불어서 이 두 번째가 이 전력난이에요. 전력난. 요게 일단은 우리가 가장 크게 좀 알고 계셔야 할 리스크적인 측면이다.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지난해 23년도 중반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급들이 들어와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. 근데 딱 이때를 기점으로 과천 데이터 센터가 5월에서 8월 달로 연기가 된다라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. 근데 그렇지만 이 데이터 센터 뭐 관련돼서 이게 연기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아예 이 계획이 없던 거다 이런 건 아니어서 그래도 주가 상승분 다 반납하진 않고 약 한 20% 30% 정도 구간 정도만 소폭 좀 조정이 나오고 지금 요 구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8월달 데이터 센터가 오픈이 되고 그게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들에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주당 순위 EPS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주당 가치가 시장에서 반영이 될 때는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죠. 자, 근데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상승을 했던 이유 자체가 이 과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빅테크 이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뭐 경쟁 뭐 또 투자를 유치한다 이런 소스들도 좀 가미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이 전력 수급 문제에 딱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과천 데이터 센터 오픈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요 중동 리스크와 좀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전력난 이런 것들이 다시 막 기사화가 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공포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좀 두 가지 가장 큰 악재거리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요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좀 지켜주면서 박스권 횡보를 해 나가는지 여부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KINX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았고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 김아지 멘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